빗물이 집어삼킨 8차선 도로는 금세 하천이 됐습니다. 지붕만 간신히 나온 차들은 물 위를 떠다닙니다. 차를 두고 빠져나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창문을 그때 안 열렸으면 저 안 못 나왔어요. 그 창문으로 빠져나가 저기 통풍 위로 올라갔죠. 한 2시간 있었죠. 사람. 포기하고 차 위에 올라가 물이 빠지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스 안에도 물이 흘러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좌석까지 차오릅니다. 냉장고가 둥둥 떠 있고 냉장고 맞아 이거. 대학 캠퍼스도 폭우에 속수무책입니다. 학생들이 거닐던 계단은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이 됐습니다. 갈 길 잃은 물줄기는 건물 안으로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계단은 물길이 돼버렸고 주차장 바닥에서도 물줄기가 솟구치면서 차들을 덮칩니다. 지하철역 천정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상가 천정은 폭포가 돼버렸습니다. 물이 들어찬 건물은 바닥이 어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폭우는 암흑도 만들었습니다. 골목 사이로 불빛이 번쩍이더니 골목 전체가 그대로 정전돼 버립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390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저 잠기겠는데 저 집 어떻게 해?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목 있는 데까지 차올라서 손을 잡아주고서 끌고 나왔지, 셋이. 상가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얼른 나가 같이 물을 빼자고 방송을 했습니다. 손에 바가지를 들고 인간띠를 이어 골목에 있는 물을 퍼냈습니다. 바구니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뺀 거예요, 물을. 바구지로 이렇게 물을 쓸어 펐어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소방관을 도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손수레를 밀어 모래주머니를 날랐습니다. 큰일이 나겠다 싶어 주민들이 힘을 모은 건 5년 전 악몽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왼편에 보이는 화면이 5년 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의 모습입니다. 살수차가 와서 수해 복구를 하고 있죠. 5년이 지난 올해도 똑같은 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물막이 문을 세워서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자동차로 차주인 듯한 시민이 다가가 문을 엽니다. 서울 곳곳의 시민들이 침수된 자동차 옆에서 물살을 가르며 지나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전 위험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자동차보단 전신주와 공사장 근처가 더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전신주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고요. 신축 공사장 같은 데도 전기 배선들을 하니까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맨 먼저 전기 차단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배선은 누전이 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가 아니지만 전기 배선이 가득한 건물 공사장과 전신주는 위험에 꼭 피하란 겁니다. 또 반지하처럼 지대가 낮은 집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기 전에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안의 물이 무릎을 넘어갈 정도면 이미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루 내내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한 시민이 반 이상 물에 잠긴 승용차에 올라 앉았습니다. 차분해 보이는 모습에 큰 화제가 됐지만 역시 위험합니다.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추락이 되고 또 대부분은 홍수가 올 때 물살이 세거든요. 차를 일단 버리고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물살이 셀 때는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떠내려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물이 불어나 차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면 창문으로 서둘러 탈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을 둘러싼 물의 압력으로 차문을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은 폭우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정비가 미리 돼 있지 않으면 애써 기른 작물은 물론 주택까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수로 점검을 나가선 절대 안 됩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쪽은 이 수도권보다도 산악이 좀 더 많아요.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다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크죠. 특히 산사태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흙탕물 같은 게 집 근처로 흘러내린다거나 산사태 징후죠, 일종의. 그럴 경우는 정말 좀 안타깝지만 대피를 하셔야 돼요. 다 버리고. 고령층이 많은 동네에선 산사태 등 위험을 느꼈을 때 이웃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손전등과 생수, 휴대폰 충전기 등을 미리 챙겨놓고 대피소 위치도 파악해놔야 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이곳이 침수 출입문 개방 체험장입니다. 이 안쪽으로 올라와 보면요.
모형 현관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문 밖으로 빗물이 차오를 때 차오르는 높이에 따라서 대피 어려움이 얼마나 커지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30cm까지 차오른 물. 힘껏 문을 여니 조금씩 열립니다. 열리긴 하네요. 오, 이것도 잘 열리진 않는데요. 이번엔 40cm. 정강이 높이까지 찼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보지만 잠깐만, 쭉 밀고 있어요. 물이 새어나올 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열리는데 안 열려요. 무릎 높이가 되자 성인 남성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아예 안 열립니다. 안 돼요? 네.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 나가기 어려운 만큼 조금이라도 유입될 때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119에 구조 요청을 하시고 도구를 이용해서 방범창을 뜯어내는 등의 대피로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빗물이 계단을 통해 쏟아져 내릴 땐 어떨까? 물이 발목 정도 높이일 땐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 높이로 수위가 올라가자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발이 뒤로 밀려요. 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올라가 봤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나 걸을 수 없습니다. 네네네. 출입문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차스판을 설치하고 지하 계단의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해주면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걸 막을 수는 없어도 적극적인 조치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건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